8%, 연초에 계획한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의 비율로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92%, 반대로 연초에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운동, 금연, 자기개발 등 숱한 목표를 세우고 굳은 의지로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쁜 옷을 입어야지.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올해는 몸짱이 되겠어. 반드시 책 100권을 읽는 것에 성공할 거야. 여러분들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문제없이 잘 지켜가고 있는가요? 성근습원,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타고나기는 다 비슷해서 별 차이가 없지만 습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는 뜻으로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작심삼일이 되는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 단지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에서 탈출하고 계획했던 습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논문 300편을 요약 정리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 방법을 완성한 인재 개발 전문가이자 습관 코치인 한상만 박사의 원앱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기적의 습관 도구라는 책에서는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습관 형성도 여러 개의 목표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마다 너무 많은 습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왠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는 우리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태스킹은 거짓 신화이자 허상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있어도 두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목표를 한 가지만 정하고 그 한 가지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싶은 습관이 5개라면 5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대결해야 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의 습관부터 집중하는 것입니다. 습관 하나가 완벽하게 몸에 익어 저절로 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습관에 도전해야 작심삼일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두 번째,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고소영에게 오랫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을 묻자 매일 체중계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늘면 그날 바로 먹는 것을 조절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성인 314명을 18개월 동안 관찰했으며 매일 체중을 측정한 사람들은 요요현상 없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폭식이나 실망감,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여 변화를 일으켜 습관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럭화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측정과 기록의 효과는 여러 습관에서 빛을 발합니다.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체중 감량으로 연결되고 지출을 기록하면 돈이 보이고 업무를 기록하면 실력이 쌓입니다. 기록은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세 번째,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자는 습관도 작고 쉽게 시작해야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내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습관의 재발견의 저자 스티븐 기즈는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보다 사소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는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만만한 수준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습관으로 불가능한 100권 읽기보다는 가능한 건 읽기가 100배 훌륭한 목표입니다. 하루 10분 정도면 5페이지는 읽을 수 있으며 매일 10분씩 읽으면 250페이지 책 한 권 분량은 50일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7권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이며 읽다 보면 속도가 붙어 1년에 10권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목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스트레칭하기, 아침에 팔굽혀펴기 10개씩 하기, 퇴근길에 한 정거장 걸어가서 버스 타기 등과 같이 부담이 적은 목표로야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한 달 동안 야식 끊기와 같은 쉽게 실천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한 방법. 네 번째, 장애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습관 들이기도 꽃길보다는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게는 긍정적인 상상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단지 긍정적인 결과만 상상하는 일은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긍정적인 상상과 더불어 현실적인 장애 요소, 가시 말의 꽃길과 가시밭길을 함께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습관 들이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운동 습관 들이기에서 눈, 비 등 날씨가 나쁘거나 미세먼지 등으로 외출이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장애를 적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30분, 더운 날씨에는 서늘한 저녁에,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낮에 달리기 운동을 하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다섯 번째,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것입니다. 식후 30분에 꼭 드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서 자주 듣는 말로 이것은 기존 습관인 식사에 새로운 습관인 약 복용을 연결시켜 새로운 습관을 쉽게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듯 식후에 자동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는 기존 습관에 이미지 관리를 위한 미소 짓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붙이거나 퇴근이라는 기존 습관에 만보 걷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매일 하는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면 기존 습관을 할 때 새로운 습관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므로 실천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천 지속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여섯 번째, 친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의사이자 사회학자인 니콜러스 크리스티키스와 정치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비만과 흡연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친구가 비만이면 자신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57% 높았으며 동성 친구가 이성 친구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흡연자는 흡연자들과 더 친했으며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친구가 금연하면 흡연량이 이전보다 36% 줄었으며 회사 동료가 금연해도 흡연량이 34%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습관은 전염되고 다이어트, 운동, 자기개발, 금연 등 다양한 습관에서 함께하는 방법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기러기는 매년 1만 킬로미터 이상 이동하는데 이는 서로 격려하면서 날아가기에 가능한 일로서 사람도 서로 격려하면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습관 들이기는 긴 여정과 같으며 같은 길을 가는 사람과 동행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일곱 번째,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습관에도 응원이 필요하며 보상은 습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습관 형성 초기에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습관을 게임하듯 실천하면 흥미가 생기며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도 게임처럼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을 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을 예로 들면 자신에게 하루 성공하면 음료를 선물하고 한 달 동안 성공하면 운동화를 선물하는 형태입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3kg을 감량하면 좋아하는 과일을 선물하고 5kg을 감량하면 예쁜 옷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조건부 보상은 목표를 지향하고 유혹에 저항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루 성공했다고 야식을 선물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상은 피해야 하며 습관 목적에 부합하는 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주는 큰 보상보다는 매일 주는 작은 보상이 효과적이며 자기 관리에는 엄격해도 보상에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방법 8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습관 들이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까지만 야식을 먹고 내일부터는 정말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며 내일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각오보다 오늘 야식을 먹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부터 금연할 거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대 피워야지. 라는 계획도 다를 게 없습니다. 내일의 습관은 오늘의 야식과 흡연을 위한 핑계일 뿐 정말 새로운 습관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열정이 식기 마련입니다. 실천 확률을 높이려면 습관을 만들려는 열정이 가득한 오늘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에 집중하는 것. 습관 형성도 가장 중요한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이라는 허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결과를 기록하는 것.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 체중계에 올라 몸무게를 측정하며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셋째,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것. 1년에 100권 책 읽기보다는 하루에 10분 책 읽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 요소를 고려하는 것. 단지 긍정적인 상상만으로는 습관 형성에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미리 준비하세요. 다섯째,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것.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듯 매일 하는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여보세요. 여섯째, 친구와 함께하는 것. 습관 들이기는 마라톤과 같으며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 습관에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몸무게 5kg을 감량하면 자신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세요. 여덟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작심삼일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누구나 작심삼일에서 탈출한 방법을 자신의 성향과 특성에 맞춰 여유를 가지고 실천하여 작심삼일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어제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성공으로 이끄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